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그 파이썬 언어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PC에 먼저 설치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뭐 구글 말고도요, 다른 데에서도 제공되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웹상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최초로 시작한 게 구글에서 코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랩.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코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이런 사이트 알려줄 거예요. core.research.google.com 이라고 알려줄 거고요. 혹시 코랩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써보신 분 계시군요. 어, 그러면 여기 아마 들어가시면 저처럼 노트 열기부터가 나올 거예요. 음, 근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같은 이거 취소할게요. 만약에 그런 창이 뜨신 분들이라면 그냥 취소하고 나오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써보셨던 분들은 그 노트북을 열 수가 있어요. 노트를 열 수가 있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창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첫 페이지는 콜앱 시작 페이지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콜앱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대학생들은 콜앱 프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군요. 한국은 대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밑에 있는 코드들을 보시면은요, 이런 코드들이 파이썬 코드들이에요. 파이썬 문법으로 작성된 코드들이고, 이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 실행 버튼이 있죠.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실행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쭉 보시면 그 실제로 파이썬 문법으로 작성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처럼 노트를 작성하는 그런 셀이 있어요. 이런 셀도 있고, 콜앱이란 특징들이 있죠.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료로 GPU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GPU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엔디비아, 뭐 젠슨 황, 뭐 이러면서 GPU 하나 가격이 엄청 비싸고 어, 뭐 데이터 분석 정도까지 해서는 그렇게 GPU가 크게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하려면 많은 연산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연산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GPU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연산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GPU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이 콜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콜앱이 무료 버전이 있고요. 아까 위쪽에서도 보셨지만 프로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프로 버전은 구독형이어서 뭐 매월 얼마씩 이렇게 구독을 하면 뭐 그 기능들을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GPU를 사용하는 부분도 콜앱을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뭐 자동으로 끊어져 버린다라거나 등등 그런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그 프로 버전으로 구독을 할 때에는 또 그런 제약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 중에는 무료로만 사용을 하셔도요. 어, GPU가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수업을
들으시는 데에는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간편한 공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작성한 코드들을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구글 드라이브를 써보셨을 거예요. 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파일들, 뭐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이렇게 작성한 파일들 있죠. 도큐먼트, 뭐 시트, 프레젠테이션 이런 그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 파일들 공유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만든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도 내 거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보기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고 편집까지 가능한 그런 권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 간에 하나의 코드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콜앱에서 작성한 파일들은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공유하듯이 공유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그다음에 밑에는 뭐 시작하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 이거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하루의 초라는 뜻이죠. 이거는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생각해 보면 하루는 24시간이죠. 곱하기 1시간은 60분이죠. 그 다음에 1분은 60초죠. 그럼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산한 값은 하루가 몇 초인지를 계산한 수식이고요. 그 결과를 여기다 저장하겠다. 이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거는 그 변수에 있는 값을 보여주세요라는 뜻이고요. 결과가 86,400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작성되어지는 코드들이 파이썬 코드들이고요. 이렇게 셀에서 코드 셀 안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밑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콜앱만 사용을 할 겁니다. 밑에 있는 셀의 내용 잠깐 보시면 일주일은 몇 초가 있느냐 이런 뜻인 거고요. 변수 이름이 오른쪽 계산한 값은 하루에 몇 초가 있느냐라고 하는 값에다가 곱하기 7을 했다는 뜻이죠.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초인지를 알면 곱하기 7을 하면 일주일에 몇 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계산된 값을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파이썬 문법이 쉽습니다. 네,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처음에 배우기가 쉬운 그런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그래서 이 두 개의 셀은 파이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가지고서 콜앱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데이터 과학을 할 수가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이런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거나 GPU나 TPU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킨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개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개 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지금 여러분들 줌 화면에서 좀 작은가요? 요 폰트 보시기에 좀 작아요?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줌 화면에서 이 정도 확대를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콜앱 시작하기 페이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요, 브라우저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파일 메뉴 있죠.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도구, 도움만.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들 실행을 시키면, 음, 위쪽에 그 메뉴들의 모음이 쭉 있고요. 그 메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그 프로그램의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고요. 콜앱도 마찬가지예요. 콜앱도 여기가 메뉴 바가 이렇게 쭉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왼쪽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파일에 대한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탐색기 기능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어디에 파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다거나 등등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패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작업을 하시는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콜앱을 제일 먼저 새로운 파일을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그 구글 콜앱에서 시작 페이지에서 파일 메뉴 들어가시고요. 파일 메뉴, 그 다음에 새 노트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새 노트북이죠. 이렇게 하시면 새 탭이 열릴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새 탭이 이렇게 열릴 거고요. 여기는 구글 콜앱의 버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2026년 3월 25일에 가장 최근 버전이 나왔네요. 그리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서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구글 콜앱에서는 파이썬 패키지가 어떤 버전들이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런 정보들이 보이고 뭐 얘는 닫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닫으셔도 상관없으시고 제미나이를 여기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제미나이를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어, 혼자 공부하실 때는 제미나이 같이 켜놓고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꺼놓고 하겠습니다. 꺼놓고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왼쪽에 이렇게 탭이 있죠. 왼쪽에 이렇게 여시면 목차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코딩을 시작하거나 코드를 생성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은 이 문서가 즉 주피터 이 노트라고 하는 이 문서의 목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목차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목차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죠.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는 여기 그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메뉴를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좀 작다 싶으면 이렇게 메뉴를 접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펼쳐가지고 필요한 메뉴를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파일의 제목은 여기서 편집하시면 돼요. 파일의 제목은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는 접었다 펼쳤다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파일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어, 확장자가 뭘로 되어 있냐면 파일 이름 다음에 점이 있죠. 파일 이름 다음에 점이 있고 뒤쪽에 5글자가 있어요. IPYNB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파일의 확장자라고 하는 거는 그 파일이 무슨 종류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텍스트 파일 같으면 TX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파일 같으면은 뭐 JPG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워드 문서 같으면 doc나 docx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엑셀이면 xlx 또는 xsx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노트북이란 뜻이에요.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노트북의 확장자는
pymb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자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확장자 앞에, 점 앞에만 파일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할까요? 파이썬 1번 밑줄을 써주시고, 소개니까 인트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우리가 컨트롤 S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요. 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경된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어디에 저장하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장하고 있는 폴더를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저장하고 있는 폴더를 얘가 저장이 되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지금 파이썬 1번 인트로라고 제가 만들었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될 거예요. 네, 구글 로그인이 되어져 있으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제 구글 드라이브예요. 제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 이름이나 그 다음에 파일, 거기에 있는 파일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 처음에 그 여러분들이 만드신 노트를 특별하게 어디 폴더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장이 됐을 때에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루트 폴더가 가장 최상위 폴더가 어디냐면 마이 드라이브예요. 그죠? 이 마이 드라이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없나? 파이썬. 아, 죄송합니다. 네. 이 루트 드라이브 밑에 코렘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 보이세요? 네. 그 코렘 노트북스 들어가 보세요. 이런 폴더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 밑에 코랩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코랩을 사용하고 나면 이 폴더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 폴더 밑에 아까 그 파일이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파이썬 1번 이렇게 있죠. 파이썬 1번 인트로 만들어진 시간이 방금 전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콜앱에서 작성되어지는 모든 파일들은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만약에 이 폴더를 바꾸고 싶다. 이 폴더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 조금만 좀 변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만들던 파일로 되돌아갈게요. 아까 만들던 파일로 되돌아가셔가지고요. 여기에 파일, 그 다음에 그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장. 컨트롤 S죠. 컨트롤 S. 그러면 그냥 원래 저장하고 있었던 거기에 그냥 바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되고, 어, 네, 여기 있네요. 저장 말고요. 저장 말고 그 위쪽에 보시면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사본을 만드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어, 폴더를 지정할 수가 없나? 아하, 이렇게 나와버리네. 사본이라고 나오는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폴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었을 텐데. 폴더 경로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군요. 그냥 사본이 만들어져 버리는군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죠. 죄송합니다. 요거 그냥 닫을게요. 요거 그냥 닫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앞으로는 우리 그냥 구글 드라이브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는 구글 드라이브 바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코리안 노트북스, 여기까지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우리 그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뉴 폴더라고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폴더 이름을 랩 파이썬이라고 할게요.
랩파이썬. 네, 이렇게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러면은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폴더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그죠? 어, 어. 커렌 노트북스 폴더 밑에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서 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자, 여기에서 다시 new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독스,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 뭐 이런 거 있죠. 밑에 보시면 모어라고 있을 거예요. 모어를 보시면은요.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아까와 똑같은 형식으로 왼쪽에는 목차를 볼 수가 있고 가운데에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 이런 환경으로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번에 이름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를 파이썬 1번 인트로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그냥 저장만 할게요. 그냥 저장, 단축키로는 컨트롤 S입니다. 그럼 저장 중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얘가 어디에 저장이 된 거냐면 우리가 만들 때 이 폴더 밑에서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이 폴더 밑에서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폴더 밑에 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그 컨트롤 S를 안 하시더라도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변경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이 폴더 밑에서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폴더 밑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저희가 수업할 때 예, 그 콜앱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거기에서 파일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콜앱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쪽은 메뉴바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그 자주 사용되어지는 메뉴들에 대한 목록들이 있고, 왼쪽은 목차를 접었다 펼쳤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는 클릭할 때마다 접었다 펼쳤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문서를 작성하시는 부분이에요. 문서를 작성하시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파이썬 문법으로 작성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작성하는 텍스트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 게 IPYNB라고 하는 파일 타입이에요. 이런 파일 타입이고요. 우선 연결부터 할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새 런타임의 연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은요. 연결 중이라고 나오다가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연결됨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그 컴퓨터에 연결이 됐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닫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PC 하나를 빌려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구글에 PC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PC가 구글이 여러분들한테 빌려준 PC는 메모리가 12기가고요. 하드디스크가 107기가짜리인 거예요. 이런 컴퓨터 한 대를 빌려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는 이미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끝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구독 중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 무료 버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무료 버전 사용할 때 최대 36시간 2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컴퓨터 한 대를 우리는 무료 버전에서도 최대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닫으셔도 되고요. 뭐, 자, 아까 코드 셀과 텍스트 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요 셀의 마우스를요,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플러스 코드, 플러스 텍스트 이런 부분 나오죠. 이거 셀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셀의 위쪽에 코드 셀을 추가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재 셀의 위쪽에 텍스트 셀을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텍스트 셀을 추가한 요거를 클릭해 볼까요? 제가 텍스트를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래쪽과 위쪽의 차이점은 아래쪽은 이렇게 실행 버튼이 달려 있고요. 위쪽은 실행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쪽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노트를 작성하듯이 텍스트를 작성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더블 클릭. 자, 이게 편집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텍스트 셀의 편집 모드로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서 샵을 쓸게요. 그리고 코렉 소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은요. 실제로 작성하는 부분과 작성이 끝났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미리 보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편집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작성하면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래쪽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요 미리 보기는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 위쪽에 메뉴들을 보시면 요 제일 끝에 있는 거, 닫기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있는데, 요 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마우스를 거기다 가져가면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밑에 말풍선으로 보여요. 마크다운 미리 보기 위치를 변경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 클릭하면 미리 보기가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작성하는 내용이 웹브라우저에서는 오른쪽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실제로 작성하는 내용은 위쪽에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내용은 아래쪽에 요거처럼 보일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 샵이라고 하는 거는요. 목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얘를 넣었죠. 그랬더니 왼쪽에 목차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밑에 있는 코드 셀을 클릭해 볼게요. 밑에 있는 코드 셀을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만 보이죠. 이게 진짜로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작성을 하면 화면에는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밑에다가 텍스트 셀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밑에다가 이번에는 이 코드 셀 아래쪽에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 셀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샵을 쓸게요. 한 칸 띄고요. 파이썬 나중에 할 내용인데 버전 확인 이렇게 써볼게요. ESC를 누르셔도 돼요. 키보드에서 ESC를 하시면 편집 모드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셀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집 모드에서 ESC 그러면 편집 모드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옆에 목차 보세요. 콜앱 소개라고 하는 목차가 생겼죠? 그 다음에 파이썬 버전 확인이라고 하는 목차가 생겼죠. 클릭할 때마다 그 위치로 바로바로 점프하죠. 이게 목차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만드는 문서에다가 목차를 달아놓고 어, 여기는 뭐 챕터 1, 여기는 챕터 2, 여기는 챕터 3 이런 식으로
그 챕터 번호들을 달아두는 게 목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음. 자, 이게 텍스트 셀의 기능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텍스트 셀의 기능들 중에 일부고요. 간단하게 우리 코드 셀을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괄호,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헬로우, 한글도 써볼까요? 하이, 선, 그리고 느낌표. 이거 파이썬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겠다는 뜻이고요. 프린트는 화면에 출력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출력해라? 이런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신 거고요. 이거를 실행하실 때는 옆에 실행 버튼 있죠. 요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결과가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의 기능은 함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음, 파이썬 되게 쉬워요. 어, 프린트해라. 이거를 이렇게 작성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만 하면 바로바로 실행해서 그 결과를 밑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을 코드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코드셀을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코드셀 바로 밑에 새로운 텍스트 셀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코드셀 만들어주죠. 자, 이 코드셀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포랩에 코드 셀 실행 방법. 실제로 화면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별표 쓸게요. 별표. 실행 버튼을 클릭한다. 자, 또 별표를 쓸게요. 런타임 메뉴에서 실행과 관련된 항목을 선택해서 클릭한다. 자,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여기 별표로 작성을 하고 있죠. 별표로 작성하는데 나중에 이 편집 모드가 끝나고 나면 화면은 어떻게 보일 거다? 아래쪽처럼 보일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 별표의 의미는 항목들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점으로 출력이 돼 있죠. 점으로 만들어지는 항목들을 만들어주는 게 별표의 의미예요. 별표의 의미. 그 다음에 단축키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제가 이렇게 들여쓰기를 좀 할게요. 2칸 정도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2칸. 자, 그렇게 해서 별표를 썼더니, 이제는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보여요? 항목 안에 있는 서브 항목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기는 상위 항목,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거는 그 상위 항목 안쪽에 있는 하위 항목이란 뜻이에요. 하위 항목. 자, 단축키 중에는 컨트롤하고요. 엔터를 같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는 포커스가 있는 셀을 실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Shift 엔터가 있습니다. Shift와 엔터를 같이 하게 되면
현재 포커스가 있는 셀을 실행하고 그 다음 셀로 포커스를 이동해주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다음 셀이 없으면 새로운 코드 셀을 자동으로 만들고 그 셀로 포커스를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축키가 있냐면 컨트롤 키하고요. 컨트롤 키하고 F10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셀 및 그 아래의 모든 셀들을 실행해주는 기능이에요. 모든 셀들을. 이건 조금 더, 현재 포커스가 있는 셀부터, 셀부터, 어, 노트북의 마지막 코드 셀까지. 이렇게 할게요. 노트북의, 이 노트북이라고 하면 그 컴퓨터 노트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성하고 있는 노트. 작성하고 있는 노트북의 마지막, 마지막 코드 셀까지 모든 셀들을 실행해 주는 게 컨트롤 F10이에요. 컨트롤 F10. 뭐, 지금 다 외우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F8일 거예요. 제가 요거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런타임에 보시면, 모두 실행, 이전 셀 실행, 셀 및 하위 셀 실행, 이렇게 돼 있죠. F9, F8, F10 이렇게 돼 있네. 음. 컨트롤 F8은 현재 포커스가 있는 셀 위에 있는 셀 위에 모든 코드 셀들을 순서대로 실행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나가 더 있었죠. 컨트롤 F9. F9는 노트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드 셀들을 순서대로 실행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단축키들 외우지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 게요. 작성도 되셨을까요? ESC 하고서 그 편집 모드를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면. 자, 이런 그 단축키들은 외우지 못하셔도요. 여기 메뉴 중에서 런타임 보시면 순서대로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모두 실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두 실행. 옆에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컨트롤 F9가 단축키다라고 되어져 있고 모두 실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코드 셀이 몇 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고 끝인 거예요. 얘가 실행되고 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런타임에서 이전 셀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F8. 컨트롤 F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 셀 위에 있는 코드 셀들을 실행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위쪽에는 코드 셀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실행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여기에 컨트롤 엔터. 초점이 맞춰진 셀을 실행한다가 컨트롤 엔터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선택 항목을 실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드래그한 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만 실행한다가 컨트롤 쉬프트 엔터고요. 현재 셀 및 그리고 하위 셀들을 실행한다가 컨트롤 F10인 거예요. 그중에 그런 것들 지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아마 손에 익으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바뀌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실행할 때마다 여기 번호가 어떻게 돼요? 4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 5번. 다시 실행하면 6번. 몇 번째로 실행된 건지 그 실행 번호가 옆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음. 단축키들은 뭐 그때그때 뭐 이렇게 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제가 그 작성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전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에 대한 내용들을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텍스트 셀을 만들어서 텍스트 셀에서 그 필요한 문법들을 설명을 이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이 파이썬 노트북이 되게 편리한 게 정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듯이 항목을 만들 수도 있고 번호를 매길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테이블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 하나를 정말 여러분들이 노트를 작성하듯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 없이 얘만 가지고 뭐 노트도 작성하고 코드도 작성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까 제가 요거 하나만 우리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위쪽에 있는 코드셀과 아래쪽에 있는 코드셀 중간에다가 코드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프린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녕 파이썬 이렇게 해볼까요? 음. 문법이 어려운 건 없으시죠? 위쪽에서는 hello python이라고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아래쪽에서는 한글로 안녕 파이썬 하고 출력해라 라는 뜻이죠. 자, 컨트롤 엔터와 시프트 엔터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자, 위쪽에 있는 코드 셀에서 컨트롤 엔터 실행이 됐죠. 그죠? 그리고 현재 포커스는 어디 그대로 있어요. 이 위쪽 셀에 그대로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포커스가 있는 셀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커서가 어디로 갔어요? 아래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문장을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현재 포커스가 있는 셀이 여기니까 여기서 다시 Shift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장이 실행돼서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아까 어디로 갔어요? 그 밑에 있는 코드 셀에 포커스가 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코드 셀 포커스가 있는 상태 여기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 엔터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 텍스트 셀에 포커스가 있죠. 그렇죠? 이게 Shift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와 Shift 엔터의 차이점은 컨트롤 엔터는 현재 셀을 실행하고 포커스가 현재 셀 그대로 있는 거고요. Shift 엔터는 현재 셀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셀로 포커스를 이동시켜서 거기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게 Shift 엔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단 저희가 콜앱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콜앱은 우리가 구글에서
접속을 해서 브라우저로 구글에 접속을 해서 이미 파이썬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가상 머신을 그런 가상 머신을 우리가 빌려 가지고요. 우리는 개발 환경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파이썬 문법으로 코드들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콜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성하는 노트들은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 콜앱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